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날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보면 리얼미터마저도 뒤집어지고 있네요. 예,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매주쯤 가면은 이제 확 뒤집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제일 큰 게 물론 뭐 컨벤션 효과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일 큰 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이 얘기하는 대로 검찰의 소설이 아니고 이건 진짜구나. 이거를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이제는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요, 제가 보기에 중도층이 확실하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무당층이 확실하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상황.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안 내릴 수가 없다. 법리적으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주진우 변호사라든가, 주진우 이제 의원이죠. 그 다음에 김익현 변호사, 이분도 이제 부장판사 출신이고 서울법대를 나온 실력파인데, 이 법조계 인사들이 얘기한 거 가능하면 제가요, 직접 그분들하고 다 협조를 받아서 제 방송으로 업로드를 시키고 있어요. 왜? 저는 이제 법률, 제가 외교안보도 제가 전문가지만 여러분들에서 이제 제대로 된 지식을 정보를 축적해야 되잖아요. 사심이 없는 정말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저는 이제 방송을 하는데, 예, 제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똑같은 정말 애국자시더래요. 그래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다양하게, 저는 뭐 제 방송에 다른 패널들을 막 초대해갖고 이렇게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대신에요. 다양하다고 해서 뭐 속된 말로 개나 거리나 다 부르는 건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에 방송을 들으시는데 신뢰할 수 있는 분들. 자, 그래서 이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 그다음에는 이제 김익현 변호사, 주진우도 이제 서울법대 나오고 김익현 변호사도 서울법대 나온, 그리고 김익현 변호사는 부장판사까지 했으니까 법조계 지금 뭐 35년 했으니까요. 최고 전문가죠. 예, 이분들 방송은요 제가 직접 업로드를 시킵니다. 제 논평을 달지 않고. 예, 그래서 제가 논평하는 거하고 이 법률 전문가들이 논평 코멘트하는 거하고 여러분들께서 되게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다 똑같다고 보는데 다행스럽게. 자, 그 정도로 저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이게 오늘이 이제 지금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한 열흘쯤만 지나면 내주쯤 아니면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날 NBS하고 금요일 날 갤럽 조사를 보면 이게 확 뒤집어진다. 다만 전제 조건. 이게 여론조사 NBS도 그렇고요. 갤럽도 그렇고 전부 좌편향이 굉장히 강한 조사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만 조사한다면 확 뒤집어지는 것이 이번 주부터 나온다. 그러니까요. 지금 후보를 교체하지 않고 가는 민주당은요. 완전히 이거 몰수패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대법원이 말이죠. 6월 3일 전에 최종적으로 5심, 5번째 재판을 끝내느냐 안 끝내느냐가 지금 우리의 지금 궁금증인데, 전반적으로 보면요. 베스트. 예, 그냥 말로 빛의 속도로 한다면 가능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본다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에요. 자, 그러면은 서울 고법 판결은 이달 말 안으로 나오느냐? 그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서울 고법 판결만 확실하게 나오면, 그래서 대법원으로 넘어가?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가열차게 싸우면 우리 세상이 열린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 전제는요, 단일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일화. 근데 단일화 삐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좀씩 들려오고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조금은 걱정스러운데요. 자, 그러면 단일화가 삐걱거리는 소리는요, 우리 자유우파, 애국 세력들, 정권은 반드시 우리가 되쳐야 되겠다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김문수가 됐든 한덕수가 됐든 둘 다 합리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인성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성도 풍부한, 인성과 지성이 합쳐져야 돼요. 인성만 있고 지성이 모자라든가, 지성만 있고 인성이 모자라도 그러면 이재명이하고 절반은 같은 달목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를 보면 이런 인성과 지성, 실력, 능력 면에서
인간성 따질 필요도 없고요.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훌륭한 분들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단일화만 되면 끝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제 안철수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까지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요 3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요, 이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를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똑같이 46.6 대 46.5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준석이는 7.5하고 5.9입니다. 이준석이가 김문수 후보가 나올 때 7.5로 높고 그때 김문수는 27.8 그리고 한덕수 후보하고 붙으면 이준석이는 5.9로 내려가고 한덕수 후보가 34.3으로 김문수 후보보다 7% 정도가 올라가요. 예, 올라가. 자, 이게 이제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이 오차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2.5. 그리고 30일 이 기간은요. 지난주니까 30일하고 1일, 2일 이렇게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단일 후보는 누가 좋으냐? 이걸 봤더니 단일 후보는요. 지금 이제 그 전체 국민은 완전히 빨간 게 전체 국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건 뭐 살색이라고 하나요? 분홍색이라고 하구나. 요 약간 연한색이 우리 국민인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으로 할 경우에 단일 후보로다가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전체 국민에서는 21.9 그리고 이제 이 한덕수 후보는 전체 국민에서는 30.0 그래서 한 9% 정도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민인 지지층만을 본다면 김문수 후보가 24.2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49.7입니다. 자, 그래서요. 정확하게 2배가 넘어요. 국민인 지지층 안에서도 한덕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2배가 좀 넘는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네요. 저도 뭐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기간과 조사 기관에 따라서 요 이제 지표 숫자는 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하간 지금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그리고 당원 중심으로 볼 때도 한덕수 후보가 앞서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단일화를 했을 때는 한덕수 후보가 조금 높게 나온다. 네, 이게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없다. 지금 우리 보수 단일 후보 적합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에서는 40.2가 되고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8.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40.2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거의 뭐 50%가 절반이니까 40%가 나는 없어. 이거는 홍보를 통해서 커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여론 지표를 보면은 우리가 드디어 이제 이재명이를 따를 수 있는 이런 지금 기반을 구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요? 또 다른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인가요? 예, 고프라. 여기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이재명의 경우에 지금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겠다. 지지 의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지금 보는 게 한 95%나 된다고 합니다. 95%. 자, 그리고 이 정당 지지를 보면요. 리얼미터를 보면은 지금 민주당은 급격히 빠지고 있습니다. 46.8에서 42.1로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4.6에서 41.6으로 뭐 거의 지금 7%가 올라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된다. 자, 그래서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제 컨벤션 효과,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등판 효과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5월 1일 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갖다가 파기환송해서 유죄로 파기환송한 거. 그러니까 이제 사법 리스크가 더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권의 정권이 그대로 연장이 돼야 된다는 42.8%. 그리고 지금 이제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 이거는 51.5%. 한 9% 정도로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로는 5.3이 빠지고 있고요.
연장론은 5.1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지금 여론이 아주 급격하게 우리 여권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실제적인 위협, 이걸 이제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겠나. 여기에서 이제 공감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면 말이죠. 예.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 94.9, 진보층에서는 81.7이 이재명을 지지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60.3, 보수층에서는 48.9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이재명이는 51.1, 김문수는 20.3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 후보를 보면은 46.5 대 34.3, 그리고 이준석은 5.9를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12.2%가 높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4.4, 진보층의 81.9가 이재명을 지지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1.4만이 지금 이 한덕수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당 지지층으로서 본다면요, 거의 뭐 24%가 지금 밀리고 있고,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57.7만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는데, 진보층에서는 81.9, 이것도 24%나 밀려요. 중도층에서는 이재명이가 52.3, 한덕수가 28.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도층 대상으로 한, 그리고 국민의 지지층도 대상으로 한 이 홍보 노력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요, 보수 진영에서의 단일 적합도, 한덕수 후보가 30.0으로 김문수보다 21.9이기 때문에 5차 범위 밖에서 리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 내에서도 한덕수가 49.1, 김문수가 24.2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론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요,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예, 이름이 뭐 하도 요즘 많아가지고,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서 4일 어제 하루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지를 유지한다. 이게 상당히 높아요. 예, 지지를 그대로 유지한다. 예, 변화가 있느냐? 그랬더니 95%가 변화가 없어. 예, 이겁니다. 지지를 처리할 생각이야. 이거는 3%밖에 안 됩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위험스러워요.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서 93% 이상이 지지 유지 의사를 밝혔어요. 60대는 97%, 70대는 97%. 그리고 이제 20대에서 말이죠. 20대에서 93, 30대도 93.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여성이 97, 남성이 93.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가 제일 높아요. 98. 충청도가 89. 예. 자. 그리고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이재명이가 52, 그리고 이제 한덕수는 18, 김문수 16, 그리고 이준석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역시 40대에서 69, 그리고 50대가 60%가 이제 이재명이고요. 그리고 김문수는 70대 이상에서 27, 60대에서 22, 한덕수는 70대 이상에서 24, 20대에서 2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론이 말이죠, 굉장히 우리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 국민의힘에게, 예,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이 단일화 문제가 제일 큰 변수잖아요. 그래서 단일화 문제를 얘기하면은요, 단일화 문제를 비롯해서 일종의 이제 이 정책 비전이랄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요, 어제 이제 한덕수 후보가 채널 A에 나와서 한 얘기가 제일, 가장 최신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개헌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을 모으는 것이 국민의 입당과 관련해서 지금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당을 안 하겠다는 아니고, 우선 개헌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을 모으는 것이 더 필요하다. 개헌과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에 의견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고, 입당에 대해서는 잘 논의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긍정을 하는 것이죠. 입당을 하고 어떻게 뛰겠어요? 아니, 지금 한덕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도 입당을 해서 단일화를 하라는 이런 희망과 요청, 압력이 같이 작용해서 지금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다 아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개헌 문제, 우리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을 모으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의 톱다운 방식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내적인 경쟁과 싸움을 중지시킬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제일 큰 어젠다다. 그런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서로 간의 이해,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걸 위해서 저는 김문수께도 직접 말씀드릴 것이고 또 실무적인 협의도 병행할 것이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쪽에서는 말이죠. 예. 지금 김문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측이 불리한 조건을 들고 나와도 다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 이런 이제 앵커의 질문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대화에 아무런 조건이 없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여론조사든 토론이든 받아들이겠느냐? 전혀 개의치 않겠다. 아니 지금 최장수 총리를 했는데 지금 뭐 정책 토론한다고 진리가 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도 진리가 없고 한덕수 후보도 진리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토론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정책관 미래비전 언론을 통해서 나올 만큼 다 나왔잖아요. 뭐 새로운 게 뭐가 나올 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 경선하는 것은 잘못하면요. 우리가 지금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오히려 데미지를 줄 우려가 있고 그리고 더 큰 것은 지금 시간이 없어요. 토론할 시간이. 그래서 바로 단판이 아니면 바로 여론조사에 들어가도 지금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벌써 5일이잖아요. 근데 10하고 11일 날 지금 이제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후보 등록을 기호 2번으로 한덕수 후보가 해야만이 그야말로 첫째 이 돈 신경을 안 써요. 즉 돈 신경을. 예. 자, 그리고 단일화 후보가 된다면 당명 개정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 모든 문제가 다 협의되고 논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부 오픈 마인드고요. 백지 상태에서 국민님이 정하는 대로 단일화 누리든 당명이든 따라가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예, 민주당이 지금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한다면 반헌법적 폭거다. 우리나라를 이제까지 지탱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생활하게 했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그리고 대법원을 구성하는 재판관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다. 그분들이 탄핵 소추를 당해야 할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정치인이 가져야 할 덕목은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임기 3년 단축 공약은 분명히 지킨다. 권력 추구 과정에서 환경이 바뀌거나 문제가 생기면 게으름을 포함한 거대한 개혁이 사장돼 버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저도 뭐 한덕수 후보의 이런 발언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지금 조금 열불이 났습니다. 자,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자마자 단일화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여기가 한덕수 당이냐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일화파에 속하는 이양수 사무총장을 전격적으로 교체했어요. 예, 장동혁이를 앉혔고 그리고 김문수 단일이죠. 김문수로 단일화하자. 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김재원이를 후보 비서실장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김문수 후보도 지금 그대로 이 단일화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졌다. 이게 전반적인 큰 의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양수를 갖다가 잘라내고 그리고 김재원 이 얘기는 그리고 이제 장동혁이는 지금 김문수 캠프에서 본래부터 일을 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강한 그립을 당을 장악하겠다. 이 강한 그립을 지금 보이고 있고 이것만 보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쉽게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처음보다는 굉장히 떨어졌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어요. 아니, 김문수 후보는 처음서부터 단일화하겠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나와서 1등으로 뽑아준 것이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좀 부정적으로 봤으면 이 정도 지지가 와서 1등을 시켜줬겠느냐. 예, 이런 또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홍보물 발주 마감일이 7일이에요. 그래서 7일 이전 늦어도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11일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상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한덕수 그러면 측에서는요. 어떤 경우든지 이 조건 방식 이런 거 전혀 없다.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앞에서 나온 대로 여론의 탄탄한 지지를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한덕수 캠프 쪽에서는
김 후보 당선에는 한 후보 지지층도 다 포함되어 있다. 단일화 없이 자력으로 이길 수 있었겠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4일 오전에 선대위 회의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설득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도 생각이 있다. 적절한 시점에 언급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뭐냐? 이거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라 이거죠. 사과라 이거예요. 국민에 대해서. 그래서 국무위원을 지낸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제는 국민 앞에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실 때가 됐다. 예, 그것이야말로 이재명을 막을 첫 번째 명분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들께 깊은 상처를 남겼고 헌재는 만장일치로 파면했는데 그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고 그 결과로 조기 대선이 열리고 김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것이다. 배수진을 치고 돌아올 다리를 불사르고 대선에 임해야 된다. 돌아올 다리를 불사르고 계엄과 탄핵을 강을 넘어야 승리길이 열릴 수 있다. 개헌을 미루는 것은 역사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다. 예, 개헌을 미루는 거. 권력 축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중임 대통령제와 입법 폭주를 막을 개헌을 공약하고 내년 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김문수 후보는요. 안 의원과 좀 더 얘기해서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히 같이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또 안철수는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사과하라. 계엄, 탄핵, 강 건너라. 그리고 윤 대통령한테는 다 탈당을 결단해달라. 이재명의 직권을 막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교도부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재명의 목적은 이번 선거를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치르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 범죄 용의자 이재명을 이길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 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저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내부 인사들의 이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가능하면 비판을 자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도 안철수도 말이죠.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얘기는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의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조용조용하게 공개만이 등사가 아니다. 공개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거는요. 일종의 자기정치적 발언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정치가 아니고 오로지 이기는 것이다. 오로지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계엄이니 탄핵이니 강을 건너고 사과하고 이런 문제, 다소의 집도끼를 날아갈 우려가 있는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요.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비공개적으로 김문수 후보하고 담판을 지어라. 조용하게. 자, 그런 점을 제가 강력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지적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